소프라노 리코더 배우기. 먼저 준비물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리코더와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수업에 앞서서 창문을 열고 잠시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받을 준비를 하는 동안 소프라노 리코더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의 음량을 최대한 높여주시고 위생을 철저히 한 후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들 위생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리코더를 불다 보면 리코더에 침이 고이고 그러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심할 땐 침이 줄줄 흘러 책상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리코더 케이스 안에 있는 막대를 이용해서 휴지로 닦아냅니다. 하지만 이 방법 좋을까요? 리코더를 휴지로 닦으면 일정 부분 침이 닦이긴 하지만 리코더 관 안에 먼지가 붙게 됩니다. 좋지 않죠? 원래는 부드러운 가제 수건 같은 헝겊을 이용해서 닦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몇 년에 걸쳐서 사용한 리코더는 절대로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는 것만으로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 리코더를 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거 누구 거니? 누구 걸까요? 친구나 오빠, 형, 언니, 누나, 동생 거라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친구들에게 한 번이라도 리코더를 빌려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리코더를 집안 책상 위에 꺼내두고 외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반드시 리코더를 분해해서 주방 세제를 사용하여 물로 깨끗이 씻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그늘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리코더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만약 내 리코더가 나무로 만든 비싼 리코더라면 일단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영향을 줬다 생각하시고 표면만 닦아서 쓰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런 질문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 리코더를 소독하고 싶은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나요? 이건 절대 금지입니다. 일단 화재 위험도 있고 리코더는 플라스틱이니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녹지 않는다고 해도 음정이 다 변해버려서 결국 악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악기를 넣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절대 금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코더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리코더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코더는 고대부터 사용했다고 추정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악기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생겨나
연주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보면 중세 시대에는 그 당시의 대중음악이죠. 세속음악이나 춤곡에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한데 리코더는 음역이 넓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리코더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고 리코더를 중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코더의 최고의 전성기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크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리코더 독주곡, 협주곡 및 다양한 리코더 악곡이 작곡이 되고 활발하게 연주되었습니다. 고전파 시대와 낭만파 시대는 리코더의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플룻이 개량이 되고 유행하게 되면서 리코더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낭만파 시대에 오면서는 대형 연주회장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음량이 적고 음역의 범위가 좁은 리코더의 인기가 시들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악기의 개량으로 다양한 장르의 리코더 악곡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와 함께 리코더가 학교의 교육용 악기로 대중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활발하게 교육 중이고요. 오카리나가 유행할 때는 수업 시간 리코더가 밀렸다가 요즘은 다시 리코더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악기도 유행이 있거든요. 한데 이상하게 멋진 악기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악기는 너무 유치한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카리나, 우쿨렐레, 카온 등의 악기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매우 특이하고 매력적인 악기로 인식되면서 성인들이 취미로 그것도 돈을 정말 많이 투자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학교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유치한 악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악기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치한 악기로 생각이 되는 악기들도 실제로 연주가들의 공연을 보게 되면 생각했던 것과는 음색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의미로 소리가 아름다운 거죠. 아니면 유아들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연주법이 너무 단순해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악기들도 막상 배우게 되면 연주법이 정말 다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하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그 악기가 좋아지고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악기만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다 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이 패턴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시작은 리코더에서부터 오카리나, 우쿨렐레, 까혼, 칼림바로 왔어요. 쭉 배워본 결과 어떤 악기건 유치한 악기는 없더라고요. 다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빠져서 연습을 하고 또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게 되면 생활에 활력도 되고 즐거워집니다. 요즘 학생들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요. 악기를 배우고 이렇게 음악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지친 마음들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너무 생활이 지루한 학생이 있다면 악기를 배우면서 머리를 조금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리코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리코더를 보세요. 크기가 다양하죠? 학교에서 리코더 합주반을 할 때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4중주로 구성이 되지만 악곡에 따라서는 이외의 악기들이 추가 편성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 오늘 배울 소프라노 리코더는 왼쪽부터 몇 번째 위치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소프라노 리코더는 피아노를 보면 열쇠구멍이 있어요. 열쇠구멍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도가 나옵니다. 이 도를 가온다라고 부르는데요. 건반의 중심에 있는 거죠. 소프라노 리코더도 이 가온다, 즉 중심에 있는 도부터 도 옥타브 위에 레까지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음역이 높은 편이죠. 보통 리코더 앙상블 4중주에서 멜로디를 담당하는 악기입니다. 소프라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악기가 있어요. 길이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소프라리노라는 악기입니다.
옆에 소프라노보다 첫 음을 기준으로 4도, 즉 4음 정도가 높아집니다. 이 리코더는요, 크기가 작아질수록, 길이가 짧아질수록 음역이 높아지는 거죠. 이보다 더 높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습니다. 클라인의 소프라리노라는 리코더가 있어요. 사진에는 없는데요.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한 옥타브 위에 높은 음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길이가 더 긴 낮은 음역의 리코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 리코더 바로 옆에 있는 알토 리코더가 있어요. 소프라노 리코더와 함께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배우고 있죠. 가장 낮은 음이 소프라노 리코더보다는 5도 낮은 중간 음역의 악기입니다. 그리고 소프라노 리코더와 운지법이 다릅니다. 운지법이란 악기를 연주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해요. 알토 옆은 테너 리코더고요. 이 테너 리코더는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음역이 한 옥타브 아래입니다. 마지막 베이스 리코더라고 하고요. 알토 리코더보다 음역이 한 옥타브 아래로 사진에 있는 리코더들 중에서 가장 음역이 낮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없는데요. 그레이트 베이스라는 리코더가 있어요.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는 약 125cm 정도로 길어요. 그리고 베이스 리코더보다 음역이 낮아지겠죠. 125cm 정도면요.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어린이 키예요. 매우 길죠. 그레이트 베이스 리코더보다 더 낮은 음역에 더 길이가 긴 이런 리코더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 리코더가 있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들어가서 보세요. 리코더는 C조와 F조의 악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리코더 구멍을 다 막았을 때 도 소리가 나면 C조이고요. 리코더 구멍을 다 막았을 때 파 소리가 나면 F조의 리코더입니다. 즉 리코더는 두 가지 운지법으로 연주될 수 있습니다. C조의 소프라노 리코더 운지법과 F조의 알토 리코더 운지법, 이 두 가지만 알면 모든 종류의 리코더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소프라노와 알토 리코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리코더 소리가 듣고 싶고 연주가가 연주한 리코더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은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꼭 들어가서 다양한 종류의 리코더를 보시고 리코더의 아름다운 음색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동영상에 음악을 자유롭게 올릴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리코더의 바른 연주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리코더를 처음 사면 3단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코더를 부는 치구와 치구 밑에 홈이 파인 것 같은 모양의 라비움이 있습니다. 이 라비움은 리코더의 소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비움의 끝부분은 얇고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가끔 리코더로 칼싸움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리코더를 다시 사야 합니다. 리코더는 무기가 아닙니다.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치구가 있는 부분은 윗관의 라비움과 구멍이 6개가 있는 중간관을 일직선이 되게 조립하시고 마지막 관은 역시 일직선이 되게 조립했다가 자신의 새끼손가락의 길이에 맞게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만약 리코더의 연결 부위가 뻑뻑할 경우에 케이스에 들어있는 리코더 크림을 발라서 조립하기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제 리코더를 조립했으면 왼손이 위로 가게 잡습니다. 아직 리코더를 물지 않습니다. 손가락만 잡아 보겠습니다. 손가락으로 구멍을 덮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손가락 끝에 살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목에 스카프를 두르듯이 구멍을 살짝 덮어줍니다. 힘을 뺀 상태에서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약지로 구멍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으로 구멍을 덮어주세요. 그럼 남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남는 손가락은 맞습니다.
왼쪽 새끼손가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새끼손가락을 든다. 두 번째, 새끼손가락을 리코더 뒤로 보낸다. 세 번째, 새끼손가락을 리코더 위에 올려놓는다. 몇 번일까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왼손 다 잡은 상태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을 힘껏 들어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 전체에 힘이 들어가겠죠.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 왼손 새끼손가락을 리코더 뒤로 보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왼손을 움직여 보세요. 쉽지 않죠? 정답은 3번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리코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세요. 이번엔 불어보겠습니다. 리코더의 치구를 아랫입술과 윗입술로 덮어주세요. 혀나 이가 치구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얇게 물면 입술에 힘이 들어가서 오래 연주하기 힘들고요. 또 깊게 물면 연주하면서 침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적당하게 물어주세요. 그리고 사진과 같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세요. 그리고 악기와 몸의 각도가 45도 정도 유지하게 해주세요. 리코더의 호흡은 복식 호흡을 사용합니다. 배의 근육을 이용하는 호흡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가창 수업에서 할 거고요. 학생 여러분은 리코더를 불 때 최대한 짧은 시간 깊이 들어 마시고 길게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이제 소프라노 리코더 운지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운지법이란 악기를 연주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도가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가온다예요. 자, 도는 손가락을 전부 구멍 위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한 4박자 정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은 호흡을 더 약하게 조절해 주세요. 호흡이 너무 세면 저음부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적절하게 날 수 있도록 호흡을 조절합니다. 다시 한번 4박자로 도를 연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입니다. 오른손 제일 아래에 있는 새끼손가락을 1cm 정도 살짝 띄웁니다. 불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미로 갑니다. 오른손 아래 2개의 손가락을 떼고 소리를 냅니다. 이제 도, 레, 미를 4박자씩 연주하겠습니다. 다음 파로 넘어갑니다. 파는 리코더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운지법이 있습니다. 리코더 뒤에 구멍 주위 또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G라고 써 있으면 독일식 리코더고요. B라고 써 있으면 바로크식 리코더입니다. 그림을 보시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덮어주세요. 자, 다 되었으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솔입니다. 오른손 손가락을 전부 다 1cm 가량 들어 올린 후 불어봅니다. 다음은 라입니다. 역시 불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 왼손 엄지와 왼손 검지만 구멍을 덮고 나머지는 전부 1cm 가량 손가락을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은 한 옥타브 위의 미인데요. 대부분의 리코더 교본이나 음악 교과서를 보면 왼손 엄지를 반만 막으세요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을 서밍 주법이라고 합니다. 한데 절대로 반만 막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끔찍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손 엄지손톱을 사진에서와 같이 구멍 안에 넣고 최대한 막습니다. 엄지손톱이 들어가려면 엄지손가락의 관절을 구부려 주셔야 합니다. 아주 미세한 틈만 보일 정도로 막으면 깨끗한 고음을 낼 수 있어요. 이제 고음으로 가겠습니다. 저음부의 미, 오른손 새끼손가락, 약지손가락만 떼고 나머지는 전부 막아주세요. 미를 잡은 다음에 왼손 엄지손톱을 구멍에 넣고 최대한 막습니다. 불어보겠습니다. 간혹 힘이 넘쳐서 세게 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예쁜 소리는커녕 예능이 됩니다. 적당한 세기로 불어봅니다. 파로 넘어갑니다. 고음부의 파도, 이것도 역시 운치법이 두 가지입니다. G라고 적혀있는 것은 독일식 리코더를 의미하는데요. 독일식 리코더는 저음부의 파 운치법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바꾸면 고음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밍 주법이에요. 그리고 바로크식은요, B라고 적혀 있는데요. 바로크식 리코더는 저음부에서도 독일식과 달랐습니다. 저음부의 파 운치법에서 왼손 다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검지를 막아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손 약지도 막아주세요. 그리고 서밍 주법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최대한 구멍에 넣고 막습니다. 자, 이제 불어보겠습니다. 4박자 갑니다. 한 옥타브 위의 솔은 왼손 손가락을 모두 구멍에 덮고 왼손 엄지 자세는 서밍 주법으로 불어보겠습니다. 역시 4박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 라는 아직 불지 마세요. 혹시 지금 시각이 밤이라면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손을 운치법대로 잡은 상황에서 왼손 엄지 손톱을 반드시 구멍에 넣고 최대한 막습니다. 서밍 주법으로요. 소리는 아주 살살 냅니다. 크게 내면 예능이 됩니다. 불어보세요. 4박자 가겠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만약 고음부의 소리가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리코더 속에 침을 제거하거나 왼손 엄지손톱을 짧게 잘라주세요. 왼손 엄지손톱이 긴 경우에는 새는 소리가 납니다.
선생님 말을 흘려듣고 안 된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리코더는 비싼 거라 소리가 잘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리코더는 악기사에서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 리코더가 인터넷에는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리코더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니 바른 자세를 익혀주세요. 자, 이번에는 시로 가겠습니다. 고음부에 라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 구멍을 덮습니다. 아주 짧게 불어보겠습니다. 2박자. 하나, 둘. 이번엔 고음부에 시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 중지를 뗍니다. 아까보다 더 짧게 불어보겠습니다. 1박자. 하나. 고음부의 레는 생략하겠습니다. 고음부의 레는 일단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불면 너무 끔찍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취미생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리코더 연주곡에는 이 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음부의 레는 깔끔하게 생략. 이번에는 리코더 텅잉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텅잉이라고 써 있고요. 전공자들은 텅깅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저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텅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텅잉은 관악기, 즉 부는 악기를 연주할 때 혀의 사용법이에요. 관악기를 불 때 왜 텅잉을 해야 하느냐? 텅잉을 해야 소리를 깔끔하게 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음악적 뉘앙스의 표현이 가능해져요. 음악도 표현입니다. 텅잉 반드시 연습하셔야 합니다. 긴 박자의 텅잉입니다. 두 이라고 발음합니다. 두라고 발음해 보세요. 두라고 할 때 윗니가 혀에 닿였다가 떨어지면서 발음이 되죠. 그리고 웃이라고 발음해 보세요. 웃이라고 발음할 때는 반대로 혀가 윗니에 붙으면서 소리가 단절됩니다. 두라고 할 때는 소리가 나고 웃이라고 할 때는 소리가 없어지는 이런 원리예요. 이제 두웃이라고 발음할 텐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웃에 강세를 넣지 않습니다. 웃은 작게 같이 발음해 봅시다. 두웃을 4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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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이제 악보를 보고 연주해 보겠습니다. 도부터 한 옥타브 위에 도까지 오음표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한 음표당 4박자씩 가겠습니다. 빠르기는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악보를 보세요. 2분 음표가 나와 있는데요. 한 음표당 2박자씩 불어주시면 됩니다. 빠르기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은 4분 음표가 나와 있네요.
한 음표당 한 박자씩 불어주세요. 빠르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번에는 스타카토의 연습입니다. 스타카토는 음표 위나 아래에 있는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음을 짧게 끊어서 연주합니다. 툭으로 가볍게 발음합니다. 절대 세게 불지 않습니다. 악보에 4분 음표가 나왔어요. 한 음당 한 박자씩 가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툭으로 발음해 주세요. 빠르기는 하나, 둘, 셋, 넷. 이번 시간에는 리코더의 역사와 종류, 연주 자세, 운지법, 리코더의 터닝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코더 악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더 운지법을 숙지해 주시고 복습은 필수입니다.